성서 안에 여성들, 그녀들이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없는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역할, 고정적인 한 가지 이미지로 보여주던 여성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역할,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성 신학입니다. 또 많이 있죠. 지난주에 와스디하고 로세한테 너무 재밌었는데 또 다른 이야기 없어요? 밀당에 당했어. 원래 인생은 밀당이에요. 오늘 제가 한 명 더 준비해 왔는데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 대한 기존 이미지는 어떤가요? 일 열심히 한 사람? 그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네. 마르다는 주로 어디서 일을 했을까요? 부엌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 이제 여기 뜰 텐데 마르다 하면 사람들이 주로 상상하는 이미지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저기 앉아있는 곳을 보고 괜히 부하가 나서 마리아 또 저의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난 여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마르다가 부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고 어제 부어 밀가루 먹은 거 아니고? 부었어요. 일이 그리고 나왔잖아. 마리아 엄청 얄미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곤란한가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해요. 교회에 살림을 할 때는 마르다처럼, 성서 교육을 배울 때는 마리아처럼. 그것도 좀 별로지. 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해. 바로사해.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과연 마르다는 본인이 이렇게 주로 살림을 주관하는 여성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은 특별히 마르다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로 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마르다를 분석하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한 것도 마르다였고 이후에 마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한 것도 마르다예요. 안 삐져. 가장. 안 삐져. 마르다는 안 삐지는 여자야. 살림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리고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야. 밖에 나가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때도 성서가 재미있는 게 나사로를 초대하는 그 과정에도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마리아는 에너지가 많이 없는 여자예요. 그냥 앉아있어 주로. 마리아는 그냥 앉아서 누가 오면 얘기 듣고 뭐 밥을 먹으려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에너지가 없는 여자,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게다가 삐지지도 않아요. 예수님한테 삐지지도 않고 배포도 크고. 우리가 마르다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기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및 무리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다 해먹였어. 다 해먹였어.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거는 여주인의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마르다가 제일 가장이야, 가장. 리더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2세기부터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프랑스의 남부 마을로 이사를 해서 내려가게 된대요. 그런 거 아셨어요? 프랑스 남부 갔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의 이야기하고 프랑스의 전설하고 이렇게 결합했다라고 봐야지. 구약 선생님, 다큐. 구약 선생님 너무 다큐로 가시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이건 신학이야. 거기까지. 아니 근데 이게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 들었겠어. 정말 낭만적인 해석이에요. 왜 한국에 왔다 그러지 왜? 열심히 가다 보니까 프랑스 마을까지 닿은 거야. 자,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유럽 사람들의 어떤 전설인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용 같은 신화적인 인물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르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용 같은 그 용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남자 영웅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을 만났다면 그 남자 영웅은 그 용을 어떻게 데리고 올까요? 생각해보세요. 칼을 찔러. 그냥 찔러. 그래서 꼬치처럼 딱 들고 죽여. 일단 죽여서 걸어서 메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림이 있어요. 마르다는 그 용을 죽이지 않고 목에 끈을 묶어. 강아지야 강아지. 그래서 쩔쩔쩔쩔쩔쩔 그 배포와 그 삐지지 않는 정신을 알아보고 용이 쩔쩔쩔쩔 따라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남부 프랑스의 타라스콘 지역의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있어요. 마르다는 거기에서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 용이 언제나 마르다의 발밑에 얌전히 있는데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사라가 또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그 밑에 용이 또 이렇게 헤엄쳐서 따라와. 그래서 그 용을 길들였어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동물이어도 여성은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동물로 만들었던 것이 마르다의 힘이라고 해서 용감한 마르다라는 책이 번역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존에 가시면 브레이브 마르다라는 책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애들이 보는 그림 동화라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은 교회에서 마르다를 그렇게 살림하는 여자가 아니라 브레이브한 마르다라고 용감한 마르다라고 기억할 수 있어서 우리도 참 그거 좋아했을 여기 텐데. 가져다가 일의 커리큘럼 하고 하나 넣어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야기되는 마르다,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보는 마르다는 직접 행동하는 용감한 여성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 봅니다. 여성신학의 어떤 과제 같은 것들, 목소리가 없었던 여성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아니면 마르다처럼 한 면으로만 알려졌던 여성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요. 여성신학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교회 여성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말이 아니라 엄청난 위화감을 줘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성신학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지는 달갑게 않겠죠. 생각하지 않겠죠.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무서운 언니들이다. 무서워해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저희 별로 무섭지 않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끼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 끈을 묶어서 살살살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교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성신학이 뭐가 있을까? 왜 여성신학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교회 여성들은 여성신학 마르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훌다를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교회에 조금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성신학의 형태로 교회 친화적 여성신학, 영어로는 church friendly, 조금 프렌들리하게 교회로 들려질 수 있는 여성신학이 뭘까를 고민해 봤고요. 교회 가기가 힘들고 교회 가면 너무나 듣고 있기가 괴롭다라고 하는 교회 여성들이 저 얘기는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된다. 저 얘기는 정말 나에게 힘을 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있어요. 위화감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성신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이 시리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또 이렇게 학문적인 접목을 하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함께 일종의 콜라보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충분히 교회 친화적일 수 있다는 것, 여기서도 밀당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해치지 그래서,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 둘, 셋 하고 커리큘럼을 채워가는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